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숨소리를 언따의 숨선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추럴 보이스. 내추럴 보이스란 무엇이고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흔히 내추럴 보이스를 소리 시작이라고 말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어, 용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내추럴 보이스,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편안한 소리라는 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내가 편안하게 말하는 정도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는 정도의 소리, 말소리.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 정도 소리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내는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냐면, 이 말하는 말소리의 톤, 그 어떤 사운드 자체를 의미하진 않고요. 진짜 내추럴 보이스의 의미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던 그 말할 때 편안한 정도를 의미를 해요. 말할 때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들 대화할 때 어떤 감정 표현할 때 막 테크닉을 생각하고 노력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죠. 내가 큰 소리를 내거나 뭐 이렇게 화를 내거나 감정 표현할 때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되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테크닉을 어떻게 하고, 이런 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해요. 내추럴 보이스라는 거는 말할 때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 감정 표현이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노래할 때 내추럴 보이스가 중요해.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 편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 말소리 자체, 사운드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나의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래를 할 때는 어떤 소리가 필요하냐면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가 필요해요.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도 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할 때보다, 노래라는 것은 말을 할 때보다 좀 더 과한 패턴이 다 나가죠. 뭐 소리도 더 크게 내야 될 상황이 생각보다 많고, 한번 말할 때보다 장시간 노래를 해야 될 상황도 분명 있고요. 감정 표현이라든지 뭐 영역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할 때보다 조금 다 높아요. 넓어요. 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할 때 정도의 테크닉, 진짜 이런 기능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노래할 때 가면은 데미지가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 훈련된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쓸 것이냐예요. 조금 반대로 역으로 접근을 하면, 아니야, 너 아니야.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라는 거는 훈련된 어떤 발성의 형태가 말할 대로 넘어오는 거다. 훈련된 어떤 나의 발성의 소리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끌어쓸 수 있느냐라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소리의 시작을 얼마나 내가 릴렉스하게 접근할 것이냐, 습관 자체를 얼마나 편안하게, 과한 행동이 아닌 의도적으로 소리를 잘 내야지, 이런 습관이 들면은 사운드 자체는 변할 수 있지만 계속 불편하게만 소리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추럴 보이스, 발성이라는 거를 연습을 하실 때 정말 내추럴 보이스가 중요한데, 소리의 시작을 얼마나 편안하게 접근했냐, 하지만 얼마나 더 잘 훈련되게 만들 것이냐, 이런 편안한 소리를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좋은 게 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흉성.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는 왜 흉성인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유는 간단해요. 저음이라서 그래요. 흉성이.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막 높게 말하거나, 물론 이제 사람의 패턴에 따라서 높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저음보다 뭐 고음에서 살짝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말소리가 상대적으로 다 저음이에요. 그래서 발성의 형태도 저음에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말소리를 떠나서 고음을 트레이닝하는 것보다 저음을 트레이닝하는 게 좀 더 릴렉스를 끌어내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흉성을 먼저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 훈련을 정말 많이 하면 내추럴 보이스의 영역도 비단 저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음까지도 영역이 넓어지겠죠. 이렇게 훈련이 돼야 가창에서도 편안하게 그 내추럴 보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좀 있으셔야 이해되시죠? 훈련을 잘하면 내추럴 보이스의 영역도 넓어진다. 비단 저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은 저음에서 하지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발성적인 메커니즘으로 살짝 좀 시야를 돌려서 발성적인 시야를 보면 고음을 할 때보다 그 저음 할 때가 보갑이 높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흉성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 몸의 움직임 중에서 보갑이 높아지면 성대가 스스로 이렇게 달라붙는, 가까워지는, 호흡을 아끼려고 하는, 숨을 참으려고 하는 이런 패턴이 생겨요. 그때 목 열기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이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설명을 들으면 제가 좀 다르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발살바 호흡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중량, 무거운 거를 들 때 우리가 호흡을 탁 막거든요. 이렇게 막아야 코어가 딱 세팅이 돼서 안정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고중량을 하더라도 다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다치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다치지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건 입구를 막았더니 성대를 막았더니, 물론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면 가성대를 막은 거지만 입구를 막았더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보갑이 빡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해보세요 한번. 몸에 힘 들어갔는데? 이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입구를 막았더니 몸에 힘 들어가는 거를 반대로 몸에 힘이 살짝 보갑이 높아지면 입구가 서서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으려고 해요. 릴렉스 됐다라는 거예요. 긴장도 있게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흉성일 때 굉장히 많이 띄어요. 흉성 트레이닝을 할 때 이 보갑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와야 바람의 속도가 느려져서 흉성 저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몸의 움직임 때문에라도 흉성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심플해요. 흉성 훈련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 어떻게 만드는지 훈련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훈련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그냥 흉성 연습 해주시면 돼요. 흉성 연습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흉성 연습을 생각하시면 강한, 아까 말씀드렸죠, 막 보갑을 높여보고 성대 강한 접촉률 해보는 거를 생각하실 것 같아서 흉성 연습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어떤 이런 호기 패턴, 목 열기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릴렉스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업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제 거 영상 중에 호흡과 소리의 싱크 맞추기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아마 그 영상을 따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흉성 연습할 때 최대한 호기 패턴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소리의 시작, 내추럴 보이스를, 강한 내추럴 보이스,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어떤 호흡의 흐름, 몸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면 어떤 몸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야 되냐면, 첫 번째 한숨 쉬어보세요. 저 따라서, 사실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두 번째거든요. 이렇게 다 찍어놓고 마지막 이게 마이크로 잘 안 들어가서 지금 다시 찍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올려놓고, 첫 번째 한숨 쉬기. 이렇게 쉬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람만. 이렇게 쉬었을 때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는 건 몸이 어떻게 됐죠? 네,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왔죠. 포인트는 올라간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한숨을 쉬었더니 호흡이 밑으로 가라앉는구나.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요게 됐으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한숨을 천천히 쉬어볼게요. 슬로우 모션으로.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내뱉으면 이제 다른 경직이 생길 수 있어요. 내추럴 보이스 가장 편안하고 의도적인 힘이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호흡, 힘 있는 호흡이 들어갈까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슬로우 모션.
이게 됐으면 자, 세 번째 한숨 쉬고 앞으로 강하게 한번 불어보세요. 여기까지 호흡의 패턴, 호기 패턴이 형성이 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한숨 쉬기. 자, 두 번째 이 한숨을 슬로우 모션으로 쉬어본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으로 쉬었을 때 한 번 더 밀어본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세 번째 소리를 섞어볼 거예요. 소리를 섞을 텐데 어떠한 소리를 섞을 거냐면, 야, 우리 이따가 쉬는 시간에 빵 먹으러 갈까?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한테 옆자리에서 말하잖아요. 이렇게 최대한 안 들리게, 최대한 소리는 안 들리게, 허접하게 마치 낮은 가성처럼 내가 낼 수 있는 편안한 저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은 야, 이따 우리 매점 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거는 성대가 움직이지 않은 말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편안하게 풀린 낮은 가성, 내가 낼 수 있는 편안한 저음을 3번의 호흡에 섞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소리를 훈련을 하시고 스케일 훈련을 해주실 때도 막 화려하게 스케일 안 하셔도 되고요. 음정 하나씩 찍어보셔도 되고, 무조건 저음에서 해주셔야 돼요. 흉성 구간에서. 이게 잘 트레이닝이 되셨을 때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방금 이렇게 제가 소리의 시범을 보여드리는 게 소리의 시작, 훈련된 내추럴 보이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리 내는 패턴 형성이 됐을 때 이 소리를 가지고 강한 발성 트레이닝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잘 먹힙니다. 이거 무조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하면 목열기 트레이닝까지 같이 덤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법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어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하이톤이다, 이렇게 저음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저처럼의 저음. 중요한 것은 본인의 저음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꼭 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죄송해요. 요거 꼭 항상 기준은 나예요. 제가 시범 보인 어떤 목소리 톤을 계속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편안한 정도의 저음을 꼭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보고 모든 게 충족되지 않아요. 제가 최대한 어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꾸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공부해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이버 카페 놀러 오셔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도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